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감옥간세모살. 나무간선보살, 아유 간혹한 스님, 안녕하세요. 몸 어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았습니다. 아유 지난번에 지금 보니까 뭐 괜찮은 게 지금 뭐 지난번에 감기 몸살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수염도 지금 못 가서 그렇지 뭐. 아니 괜찮아요. 수염도 그렇고 지금 뭐 저기 머리숱도 좀 많이 자랐습니다 수염이. 예. 아니 스님의 기본 덕목은 수염과 머리를 잘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뭐 바빠가지고 그 깎을 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한 조금만 더 길면은 뭐 이렇게 좀 덥수룩해가지고 원체 많이 나는 그 수염이래 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깎아야 되는데 좀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깎았습니다. 아니 간혹한 스님 수행성이 그 수염을 못 깎는다는 거는 수행을 정진했다는 뜻입니까? 아니, 누가 뭐- 수행을 게을리한다는 뜻입니까? 누가 저기 보면은 뭐 좀 길루라는 분도 있더라고 전에요. 나는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그래도 이게 한 4, 5일 지금 한 나흘 안 깎았다 그런데 좀 저기 뭐 청국장 분말 속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이네. 청국장 분말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시청자들이 청국장 분말을 많이 드셔가지고 수염이 머리카락이 많이 솟아나고 빨빨 솟아난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장이 튼튼해지니까 오장육부가 좋아지니까 수염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빨리빨리 자란다는 뜻인가요? 이게 오늘 하려고 했는데 면도 하려 했는데 오늘 뭐 또 뭐 일이 있고 이래서 그냥 바쁘게 그 기도하는 그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뭐 못 깎았지요. 이거 깎는 데만 해도 한 2,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번 기회에 간혹한 스님 그 뭐 수행과 큰 지장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그냥 그 수염을 기르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유 뭐 우리는 전에 한번 길러봤는데 예. 뭐 먹을 때마다 여기 묻어가지고 추접더라고. 그래서 어떤 옛날에 어떤 그 스님은 여 밑에 수염이 많으니까 좀 길러면 어떠냐 그래서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그랬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간혹한 스님의 관상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구렛나루하고 이 콧수염하고 턱수염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거든요. 수염을 기르시면은 산적 느낌은 확 올라올 것 같네요. 어느 스님이 옛날에 그래요. 뭐 한 30년 전에 그 스님은 그 오히려 기르는 게 낫겠다고 그래는 한번 기러봤어요. 기러보니까 그 마음이 개운치 않더라고. 예, 그 깎을 때 그 기분이 아주 상쾌하거든요. 예, 근데 요즘 뭐 하도 이게 복잡하게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래가지고 미처 어제 아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요새 뭐 군인이 뭐니까 뭐 60 몇 명인가 30 몇 명인가 하여튼 전역을 시켰더라고. 예, 군인을 그게 한꺼번에 뭐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장교를 특히 장성이겠죠. 장군이겠죠. 장군. 예, 장군을 이렇게 뭐 30 몇 명인가 뭐 26명인가 하여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나하고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보직 해임하면은 전역시켜 버리면은 이게 큰일이라고. 예. 그래서 참 그래서 그 나라 걱정도 해야 되고 또 이 신도들 또 걱정도 해야 되고 참 요즘 아주 그냥 바쁩니다 아주. 그래서 이 수염 깎을 새가 없었어요.
여기 있는 게 다 이렇게 내려왔네 나는 다 밑으로. 기운이 아래로 다 뻗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안 뵙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간혹 큰 스님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태아령 영가천도로 유명세를 떨치고 계신 분이고 또 신묘한 부적의 힘으로 이 범난을 이겨내기도 하고 사업을 부흥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육식갑자로 명성은 더 대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삼재풀이의 이 부적과 이 칠일초를 병합한 삼재풀이로 또 화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지금 이 부적 삼재풀이는 이곳 용두사는 불타고 있습니다. 간혹 선생님, 이 삼재풀이는 용두사가 이거 도맡아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기존의 그 절에는 그냥 이렇게 동참을 해가지고 7일초를 안 키고 동참을 해서 이래서 그냥 그렇게 기존에 그렇게 왔죠. 그렇게 해가지고 왔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삼재풀이를 그렇게 해도 또 액난이 있을 때는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 초를 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삼재 부적을 이렇게 저 아시다시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일주일간 기도하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막아진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데보다 특이하죠. 좀 그래서 특이한 게 아니고 특별한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 키지 않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뭐 참 운세가 안 좋은 운세라 그러면은 약간 뭐 좀 이렇게 끌끼고 만다 이렇게 약간 그리고 뭐 골절될 거를 그냥 이렇게 골절 안 되고 삼재 기도를 해줌으로써 골절 안 되고 이제 그냥 멍만 일에 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지인 중에도 과거에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비행기 사고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제 지인이었습니다. 뭐 그것도 우리 간혹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봐집니다만은 오늘 요즘 그 굉장히 조금 세상이 뭐 간혹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시끄럽습니다. 좀 너무너무 시끄럽고 그 시끄러운 가중에 두 인물이 최근에 핫하게 떠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두 인물의 육식갑사를 일단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나씩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장동혁 대표 단식을 중단시키시고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또 본인의 이 생신날에는 그 지지자들 향해서 직접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도 하기도 하셨는데, 근데 이제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호사다마라고 막아 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 정치 특히 정치판이 더 그렇습니다만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이 적이 되고 또 내일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갑자기 보직이 생각나지 않는데 이해운 장관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동지였고 오늘은 적이 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아주 뗄래 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실 때 이 옥중 편지를 모아서 책을 출간하기도 했던 가로세로 연구소, 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근에 이 불미스러운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뭐 자초지정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김세희 대표 육식갑자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육식갑자를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그 용띠네요. 용띠다가 그 보니까 아주 그냥 한쪽을 많이 쏠려 있네. 음양오행이 목화토금수가 쏠려 있더라는 그 뜻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성격이 좀 극단적이다 그런가요? 화가 무려 그 8기둥 중에서 4개가 화가 있어요. 그리고 뭐 토가 3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목이 하나 있는데 그 금 하나도 없고 물이 하나도 없고 수가 하나도 없는데 아주 그냥 뭐 이분은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네요. 이런 경우는 불이 4개가 있으면 화가 4개가 있으면 굉장히 좀 불같은 성격이다. 좀 자제가 잘 안 되고 그냥 한번 이렇게 꽂히면 확 불질러 버린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보니까 지지에 보니까 화가 있고 또 월지에 또 화가 있고 또 시지에 또 화가 있어요. 그래 뭐 용광로가 별로 끓는 편이라 그냥. 이분이 뭐 말 한마디 하면은 아마 전에 기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MBC 기자가 아닌데. 근데 거기서도 좀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항상 불로 그냥 이렇게 끓고 있다.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쏟아질지 모르니까 이게 사실 나이가 지금 한 60 넘어야지만은 이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겸손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럴 때는 자기 이제 머리만 믿고 자기 또 실력만 믿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 무슨 말을 이렇게 내뱉을 때 한 2-3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그냥 확 하는 것보다도 이 확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잡음이 낀다. 이게 무려 8기둥의 사주에 8기둥에 4개가 화가 있으니까 이건 뭐 보통 이건 뭐 많은 게 아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좀 내적으로 좀 갖춰지면은 아주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직 나이도 젊고 이러니까 잘 갖춰지지 못했다. 그래서 항상 아주 그냥 이 부모님이 봤을 때 또 형제 저 친척들이 봤을 때 좀 위태위태하다. 그런 이 사주죠. 육식갑자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육식갑자를 보면은 띠하고 일하고 일간 그러니까 연월일이거든요. 시 이렇게 하면은 월하고 연하고 일이 삼재가 저 살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주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주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연하고 또 월하고 또 살이 또 들고 이래서 이분은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한 2-3마디 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은 이게 된다. 그래야지만 이 잡음이 안 일으킨다. 그러니까 곳곳이 뭐 많이 들고 화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토가 많이 들고 또 내가 내 살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여기서 더 이제 더 나가면은 이제 이거를 극복을 하면은 이제 크게 된다. 크게 될 확률이 많다.
항상 그 아까 전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좋은 일에 막아 낀다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내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하면은 이런 분들은 오히려 많은 거를 너무 많은 거를 이 장점이 될 수가 있다. 뭐든지 이 화가 많은 경우는 막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하면은 내가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조심하면은 그게 이제 크게 된다 이랬는데 아마 지금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지금 되게 그 이슈가 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자, 이 사주와 이 박근혜 대통령 사주로 갖다 붙였을 때 두 인물은 합이 많습니까? 충이 많습니까? 한때는 뭐 없으면 못 사는 그런 형국이었다가 지금은 원수보다 더한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육식갑자고 봤을 때 합이 많습니까? 충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은 보면은 또 화가 또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합인데요. 토가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화가 없으니까 사실 합이 맞아요. 합이 되긴 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래 보면은 진짜 이 국민만 바라보고 이게 사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분 김세의 그 전에 가로세로 연구소 직함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죠. 대표예요? 예. 그래서 대표 이분하고는 사실 합이 맞는데 이분은 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고 사는 분이고 국민하고 결혼했다고 했던 분이고 이분은 그래도 이것저것 다 또 이끌어 나가려면 뭐 또 재산도 좀 챙겨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살림살이가 노력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또 건드리 되고 이러니까 아마 그 국민만 바라보고 있는 분하고 또 속세일이 살다 보면은 또 뭔가 이게 다 또 이렇게 또 챙겨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욕심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하면 좀 틀리겠죠 아마.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여튼 이 궁합은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과거에 뭐 이게 적이 됐다가 현재 또 화합돼 가지고 동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가 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난세 시대니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의견이 좀 맞질 않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또 언젠가는 또 합의 될 거예요. 근데 이 육식갑자로 봤을 때는 합이 많이 나와요. 예. 예. 자, 또 다른 인물 역시 박근혜 대통령 연관이 있네요. 박근혜 키즈로 한때 불렸던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의 육식갑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보면은 소띠네요. 예. 소띠에서 그 올해가 이제 그 말해거든요. 병원년 말해고 내년에 이제 그 양해인데 이분은 좀 올해 들어와가지고 좀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긴다. 그리고 음양 오행을 보면은 이분도 이러고 보면 이 토가 아주 그냥 무려 4개나 있어요. 반 이상 있는 거라게. 그러니까 목이 하나, 화가 하나, 목이 둘, 화가 하나, 토가 4개, 금이 하나, 이제 물이 없는 격이다. 한때는 참 아주 그냥 혜성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버드 대학도 뭐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주 많이 했어요. 근데 좀 이런 경우는 토가 지금 많은 경우는 내공이 좀 이렇게 쌓이고 이래야 되는데 내공이 안 쌓이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은 이 토가 5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공이 아주 그냥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아버지 때부터 내공을 튼튼하게 쌓았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요거는 이준석 뭐 개혁신당의 그 대표는 이래 보면은 아직까지 내공이 쌓이질 않아서 항상 하여튼
뭐 이슈를 몰고 댕긴다. 근데 올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다. 그렇게 나오네요. 올하고 내년에 왜 안 좋냐면은 이분이 소띠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양하고 소는 말하고 양하고 이렇게 상극이에요. 그래서 조금 작년 재작년까지만 괜찮았지만은 좀 힘든 이 생활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살이 끼었기 때문에 이럴수록 마음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이럴 경우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잖아, 욕심이 한이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은. 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건강이 참 안 좋으신데 그 중책을 맡고 일을 하다가 해외에서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좀 안 좋을 때는 좀 이렇게 있어야 돼. 누군지 알죠? 전 국무총리 했던 분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 그 뭐 부의장인가 그 의장은 그 뭐 대통령이죠.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아마 그 맡으신가 보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내 후배도 많고 민주평통 부의장을 했죠. 그거죠. 뭐 자문위원인가 이거는 내 후배들한테 맡겨야 된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혜훈인가 그분도 그래. 그 욕심을 너무 해다 보니까 참 이거는 참 배가 산으로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 곳을 가야 되고 또 거절할 때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말이야 뭐 하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사실 이 공직에 나가면은 본인이 이렇게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서 사퇴를 하는 그건 뭔가 의도된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다 보면 본인이 이렇게 사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서 그냥 막 딱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준석 그 대표도 이럴 때는 좀 내가 좀 안 좋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아주 내가 올하고 내년에 잘 남기면은 크게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우리 가는 큰 스님의 건강의 비법이자 또 지금 수염과 지금 머리가 많이 나셨는데 그게 바로 진선명의 청국장 분말이라고요. 그 광고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청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명과 청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청국 분말 드시고 좀 속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 속이 지금 더부룩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워낙 각박하니까. 자, 바로 이 각박한 와중에 이 지난번에 이제 어찌됐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우리 우파 진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빅스피커인 이 전한길 대표가 들어와서 우리 간혹 큰 선생님께서 부적까지 지금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혹시 그 부적 기억나십니까? 예. 혹시 그 부적 가지고 계시는 혹시 또 부적 그 방송 끝나고 혹시 뭐 또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이 있겠어요. 아니 전한길 대표도 이 방송 볼 것 같은데 혹시 그 부적 지금 그 범람을 막아줄 부적 어디 있습니까? 예, 있지요. 쓰레기통에 버리다니요. 큰일 납니다. 예. 또 이것도 뭐 하여튼 1월 5일 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뭐 12일 날 1월 5일이 아니고 2월 5일이겠죠? 예. 예. 이 지금 시력까지 설마 나쁘신 건 아니겠죠? 2월 3일 들어와서 2월 5일로 부적을 내리신 겁니다. 2월 5일. 예, 1월
1월 5일이랑 2월 5일 날. 저는 운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세월 앞에 장사가 없네요. 예, 이렇게 해서 예, 부적을 이렇게 내렸는데 예, 그때 예, 이 전학기 대표는 부적을 내려주시면서 왜 이 부적 보니까 화가 4개가 들어있고 예, 나무가 2개 들어있네요. 예. 그래서 이분이 화가 없고 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목이 하나 있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좀 보충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12일 날 그 이제 그저뭐 조사가 있죠. 조사관 뭐 경찰서 경찰 조사가 있죠. 조사를 받는데 그날에 이제 잘 되시라고 물론 저 이분이야말로 또 참 진짜 진정한 애국자고 말씀을 잘하실 때 아주 한국사 강상가 그렇게 지내셔가지고 하여튼 뭐 흥분도 하시고 잘하시더고 막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선동과 기질이 다분하죠. 예. 뭐 저는 뭐 이 시대의 개별서다 이렇게 이분이 보십니다. 아마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 들어와서 얘기하고 이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깨우쳤다. 그래서 아마 이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뭐지 처음에는 그 뭐 계엄이라 했는데 계몽이 됐다.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했죠. 근데 참 부적을 내리고 제가 이튿날 뭐 이렇게 참 너무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이틀이면 2월 7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한 사람 앞에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토요일 날인가 하여튼 내가 하여튼 꼬리를 꽂는데 그 기도를 막 이렇게 막 제가 그 기도를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한 데서 기도했죠. 우리 법당도 아니고 또 여기도 아니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어딘가 굴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 같은 비슷하게 짊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십자가인지 뭔지 하여튼 짊어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연기가 이렇게 퍽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옷은 뭐 이렇게 뭐 아주 그냥 아주 남루한 건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입었는데 보니까 월계관이 이렇게 딱 씌어졌더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좀 비틀 쓰러질 듯 하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더라고. 쓰러지진 않고. 그래서 이 굴에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좁았는데 거기서 연기를 이렇게 쭉 하고 뭐 이렇게 짊어지고 나오는데 뭐 십자가인지 하여튼 뭐 그 절에서 하는 만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나물 같은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이 전화기 얼굴이 그때 길쭉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뭐 반듯한 건 아니고 그 흙이 좀 이렇게 묻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그냥 약간 미소를 무고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월계관을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저 월계관은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닌데 함부로 이렇게 보통 사람이 있죠. 월계관을 못 쓰는데 마라톤 하면은 왜 송기정 선수죠. 예, 그 마라톤 하면은 금메달 했잖아요. 선수. 근데 과거에 보면은 송기정 선수는 그 일장기를 달고 이래가지고 이게 앞에다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럼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고 그때 뭐 일제 시대니까 36년인가 그랬다니까 그 일제 시대 때죠. 그러니까 1등하고도 그냥 참 기쁜 마음인데 기쁘지 않고 나라 뺏긴 서러움에 그렇게 참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래 보니까 약간 그 우울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그렇다고 뭐 화난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래 보니까 전한길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왜 그래 나오실까 하고서 했는데 저분이 먼저 앞으로 무슨 진짜 큰 일을 하시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딱 깨가지고 보니까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12일 날은 들어가셔가지고도 좋은 일이 있으시게 지금 또 부적 써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 간혹 선생님께서는 그 월계관은 승리를 뜻하는데 이 범난으로부터 승리할 것이다. 아마 그런 의미로 해몽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자,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60갑자를 풀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하고 이 전환길 대표 간에 이 부정선거와 관계돼서 맞짱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내가 이 부정선거를 이 음모론자를 그냥 영원히 자크를 쳐버리겠다. 이제 전환길을 KO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 전환길 대표는 더 이상 이준석 대표가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끔 묵사발을 내버리겠다. 그리고 전문가, 특히 전문가, 이 부정선거와 관계된 데이터 전문가들 4사람을 함께 동원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이기 40명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네, 자신 없으니까 혼자 못 오고 전문가라고 4명 달고 온다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두 사람의 이 토론 배틀에서 승리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저는 보여집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간욱한 선생님? 근데 내가 이래 보니까요. 60갑자를 보면은 60갑자를 봤을 때 그 전환길 대표 60갑자하고 이준석 대표 60갑자 비교했을 때 어땠어요? 근데 이거 전에 내가 한번 그랬잖아요. 이 전환길 그 대표는 내가 볼 땐 이게 금이 3개가 있으니까 아주 그냥 옛날에 철퇴라 그러죠. 막 예. 이게 둥그런 데다가 뭐 울퉁불퉁 그렇죠. 있잖아요. 예. 한 대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소리도 못 하고 그냥 갑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데는 그게 숨어져 있다. 여기는 금이 하나 딱 들어 있고 그래서 아무리 말 잘한다 해도 패배할 것이다. 누가 이준석 그 대표가 좀 약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흙을 갖다 한 방에 내리치면은 이 흙이 4개거든. 그래가지고 이 철퇴를 갖다 내리치면은 흙이 흩어진다. 그래서 이 전에 보면은 이 부정선거에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전에 대선 때도 본투표에서 14% 이긴 걸로 이렇게 나와요.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 대수의 법치라 그래가지고 이 사전 투표도 사실 비기지 않으면 이게 나온다. 일단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뭐 종이가 나도 이렇게 가서 했는데 이 종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으라 그래. 반을 분명히 접으라 그래.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넣을까 접어서 넣으세요. 이랬는데 그럼 뭐 그냥 바삭바삭한 게 뭐 이렇게 뭉탱이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이번에 토론이 아마 재밌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적의 힘이라는 거는 대단하다. 그리고 이 금이 3개가 있으니까 이 알게 모르게 이 철퇴를 겉으로는 꺼내진 않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수시로 꺼내는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중에 하고 나면은 뭐 이준석이 말 잘한다 해도 뭐 별 볼 일 없네. 부적의 힘과 또 이 철퇴 금이 3개가 있으니까 철퇴의 힘이 아주 대단한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또 저기에 또 있어요. 또 토가 또 2개나 있어요. 토가 있으면 많은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물이 또 이준석 대표는 물이 하나도 없는 반면에 이분은 물이 또 이렇게 있고 대신에 화가 없어.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겠지만은 그날은 좀 차근차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간욱큰 스님의
전한길 대표 부적을 쓴 이후 이틀 뒤에 받은 공수는 전한길 대표가 멸류관을 썼다. 그러므로 범란으로부터 승리할 것이다. 또 이준석 대표와의 끝장 토론도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다고 그래요? 그건 날짜 잡혔습니까? 날짜는 잡힌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설 안에 아마 잡힐 거예요. 설 지나면 또 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설 안에 잡히면은 이 국민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이 본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80대 20으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누가 전한길이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아, 청국장 네.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 법주가 저 뭐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운에서 형이라는 걸 받으면요 절지라는 게 있습니다. 끊어진다, 절연한다. 걔 친구는 너무 싫어, 나는 그 애와 절연을 하겠어, 나는 그 여자와 이제 절연할 거야, 연애를 끝낸다, 이런 것처럼 죽을 형을 받으면 절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운도 운도 이 운이 신이고 정말 그러는데, 그래서 운에서 형을 받으면 절지에 놓이면서 운세의 흐름이 뭐 화이광의 다리는 아니어도 우리나라도 저기 다리가 뚝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끊어지게 돼요.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데, 이런 때는 조상님도 나를 자신을 돕기가 어렵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인간 세계를 이끄시는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우리의 지장 보살님께 도움을 청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구나 마음이 격하여 놓여올 때, 즐거울 때도 있지만 놓여온 감정이 팍 북받쳐 오를 때가 있을 것이니,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할지는 기도로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도 신중님들, 조상님, 부처님들께서 보호하게 되며 해롭고 삿된 기운이 범접지를 못하고 뜻한 바가 이루어집니다. 지장경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죄를 지내는 공덕이 제 대상 조상님께는 사마리오, 나 자신 올리는 사람에게는 칠알이 돌아간다고 했으니, 죄는 결국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동량지제의 나무라 할지라도 부모, 즉 이렇게 무르에 떠돌이 나무라면 결국에는 썩고 마는데, 이렇듯 삶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기운은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기도의 기운은 치우침이 없는 평온한 힘이 생기게 되니, 음력 정월을 기점으로 부처님께 향한, 조상님께 향한 기도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함께 하도록 월강사에서 기도 바람 올리며 오늘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사실 이 네. 설날 주로 들었습니다, 사실상. 네. 예, 이번 주가 이번 네. 주말부터 이제 설 연휴가 되는데, 네. 예, 이 설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네. 월강사의 설날 합동 제사 예.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늘, 사람, 땅. 자, 하늘, 땅, 사람 있는 부처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홉수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나 아홉수야, 나 삼재래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것이 있을 때 모릅니다. 그러나 이유나 원인을 모를 때 흔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두려움의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기운이 있을 때 삼재라는 기운, 여러분들이 말로 다 나 삼재래 엄마가 그러는데 나 아홉수래. 대개 아홉수가요 꼭 나이상으로 아홉수가 아니어도 삼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장경, 관세음보살님경 모든 게 있듯이 기도는 신념을 이루어줍니다. 신념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황의 끝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들삼재, 자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생들 월강사에 삼재 올리신 분들 있죠. 올해 눌러 앉아있는 눌삼재 때 잊지 마시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맨날 요 가까이 신한은행 있어, 국민은행 있어, 여기저기 은행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곧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삼재는 특히나 뭐 천도제니 이런 거는 지역에 따라 다니면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삼재만은 처음에 입삼재 할 때 그 절에다가 하는 게 조상님들도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월강사에 올렸으면 월강사에 하시고, 저기 통도사에 하셨으면 통도사에 하시고, 그러나 통도사는 뭡니다. 서울 충정은 월강사에 올리신 분들은 요번 눌삼재에 돼지띠, 해, 토끼띠, 묘, 양띠, 미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삼재기도는 올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런 매뉴얼을 몇 번 말씀을 드리니까 개신교 또 기독교인들도 또 저와 잘 아는 분들도 종교가 없어도 삼재는 계속 올리십니다. 종교하고 절대 다릅니다. 아니 꼭 종교하고 다르니까 저 종교가 있다고 국민은행만 갑니까? 종교가 없다고 농협만 갑니까? 서울 사람도 농협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삼재는 종교를 다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여러분, 삼재기도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조상님께 대한 제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 있죠. 조상 제사와 살아있는 나의 삼재는 필수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요새는 절마다 가면은 좋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에 가도요, 제사를 왜 지내야 되냐, 조상님께 향한 제사를 왜 꼭 지내야 되냐가 반드시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행위를 어느 절에다 하느냐입니다. 꼭 월강사에다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작년에 들어오는 삼재 때 월강사에 하신 분들은 다른데 괜히 방황하지 마시고 월강사에다 하시고요. 들어오는 입삼재를 못 하신 분들도 충정은 월강사에 하시고, 나 싫어 가까이 있는 절에다 할래 그러면 반드시 삼재는 거기다 해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삼재는 누구나 종교를 다 떠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조상님 제사는 필수적으로 종교를 다 떠나서 반드시 지내야 된다. 왜?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 생일뵙기 꼭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집은 케이크 그냥 뜰렁 사다 주죠. 치킨 뜰렁 사다 주죠. 그렇게 안 해도 정성 어린 엄마는 뭐 이렇게 볶아가지고 들기름에 볶아서 소고기 조금 넣고 반드시 미역국 끓여주죠. 그것처럼 아이들 생일뵙기 꼭 해듯이, 내 건 안 해먹어도 애기들 생일뵙기, 내 자녀 생일뵙기 꼭 해듯이 꼭 해주면서 왜 돌아가신 조상님 제사는 안 지내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전 부치고 뭐하고 하는 게 복잡하면요, 그냥 내가 밥 먹듯이 내가 밥 먹는 거를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5대까지는 꼭 지내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제사를 지내십시오. 반드시 그 애기가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하면 기술로라도 공부만큼 잘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없는 집도 있을 겁니다. 자녀가 없는 집은요, 말년에 보니까 노년에 꼭 이혼들을 하시더라고요. 조상님 제사를 지내면 말년 황혼 이혼도 안 합니다. 제가 여기 25, 6년 있으면서 데이터를 내본 겁니다. 이거를 전부 다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왔겠습니까? 초기에는 대한민국에 손님이 우리밖에 없다고들 할 정도로 저희 월강사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어마무시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부간의 매개체, 사랑의 매개체, 가족의 매개체는 어린아이들이듯이 우리 어른들의 매개체는요, 삶의 질의 매개체는 조상님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현대 나와 너, 남편과 나와 너의 매개체 중간에 있는 거는 결국 삼재입니다. 여러분, 삼재를 함으로써요, 자,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여러분, 물은 지혜입니다. 지혜. 수. 법원이고 가보십시오. 이렇게 그려져 있고 수평이 있잖아요. 수평. 이게 다 명리적인 거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맨날 부부간에 다툼하지 마시고요. 삼재기도 반드시 올리잖아요. 안 싸우게 됩니다. 네가 양보하든지 내가 양보하는 마음이 생기든지 해서 안 싸우고요. 돈이요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삼재기도를 하면요, 비트코인 그거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안 할래, 그래서 돈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평소에 잘해놓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꿈을 쳐놨던 돈 있죠, 어느 날 나 며느라 이리 와봐라 해서 주게 됩니다. 그게 삼재의 원리입니다. 맨날 우리가 삼재 해갖고 도대체 삼재가 뭐야 하는데, 그 인재, 화재, 지재 다 있잖아요. 인재,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꿈을 쳐놨던 돈 주게 되고, 꿈을 쳐놨던 돈을 주면서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친구한테 돈 안 꿔주게 됩니다. 응? 그리고 천재지변 있죠. 아, 왜 저기 이상한 나라 가갖고 그 내연모기에 이거 맞아가지고 왜 죽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은데 뭘 굳이 못 사는 이상한 나라 가가지고 그거 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 안 계셔, 자식도 없어, 나는 혼자야, 이런 사람 삼재 기도를 하면서요, 내가 자수성가해야지라는, 누구한테 의탁하지 않고 자수성가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일게 됩니다. 그리고 맨날 아들이 방콕 있죠. 집에서 엄마가 저 돈 벌어오는 걸로 방콕 축내는 애들 있죠. 나가서 알바라도 하게 됩니다. 성실한 노력이 그 사람한테 배이게 됩니다. 응? 그러니까 금수저로 제가 태어나서 쟤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자식에 대해서 삼재를 해주게 되면요, 금수저를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응? 그리고 고시 합격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고시 합격 안 해도 내가 저기 아래 부동산 공부라도 해갖고 자격증 따면은 고시 못지않게 행복하잖아요. 그죠? 부동산도 요새는 자격증의 시대니까. 그리고 맨날 어떤 사람 왔어요. 5급 공무원가 행정고시죠. 사무관이죠. 그거 하려고 벌써 7년을 넘은 사람한테요, 제가 9급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9급부터. 7년을 허비 안 하고 그때 당시 9급을 했어봐요. 그럼 7년 근무하면 6급 올라가죠. 좀만 있으면 5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쫙 설명하니까 그 사람 지금 2년 공부해서 9급을 해갖고요, 오래됐습니다. 저한테 연락 왔고. 이런 게 바로 삼재의 원리입니다. 그 사람들 다 삼재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박사님, 아이고 제가 삼재를 너무 얘기하는 바람에.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추가로 겁살 뺏긴다입니다. 겁살, 응? 뺏긴다. 쥐살, 괜히 바쁘게 남 친구 따라 저 강남 간다는 식으로 친구 따라다니면서 그거 뭐요, 다단계. 여러분, 다단계 하시는 분들도 이거 보면 저한테 왕왕 뭐라고 할 텐데, 다단계 이거요, 하지 마라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저 왜 다단계 하는 분도 저희 집에 오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쥐살이 잘못 붙을 때, 쥐살 원리를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쥐살이 잘못 붙으면 다단계에 빠집니다. 다단계. 그 다음에 천살이 잘못 붙잖아요. 여러분, 천살이 잘못 붙으면요, 허공에 떠있는 돈 메아리 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해놓고요, 방콕 가게 됩니다. 방콕. 어? 그리고 아까 겁살 얘기했죠. 겁살 잘못하면요, 친구가 뭐 하자고 하면요, 거기 쫓아가서 거기에 돈 틀어막아서 뭐 5인이 모여가지고 뭐를 만들어서 합작을 해서 뭐 한다고 엄마가 적금해놓은 통장 몰래 빼갖고,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가서 돈 틀어막고. 그래서 겁살, 쥐살, 천살, 그것이 삼재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재 하라고 하는 거고,
저 절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는 총무님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총무님이 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월강사 매뉴얼을 얘기합니다. 3제는 나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한 사람당 저희가 10의 숫자 평정입니다. 평정 정상.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을 받습니다. 10의 숫자. 이 절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더 저희 집은 저렴하게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 자신을 위한 거, 나 자신을 위한 거. 그러니까 겁살 없애고 짓살 없애고 선살 없애고 이것이 바로 좋은 쪽에 3제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피흉치길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가라만이 아니고 원화소복 원만한 복이 오는 것이 바로 겁살을 물리쳐라 짓살을 물리쳐라 천살을 물리쳐라가 3제의 원리입니다. 3제를 하게 되면 3제 반란 관제 부설까지 맞게 되는 이치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3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전 대표죠. 지금은 이제 제명을 당해서 국민의힘 소속은 아닙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정치적 3제 풀이를 했습니다. 제명 이후에 이 한동훈 콘서트 정치 콘서트죠. 콘서트장에 무려 15,000명이 결집했습니다.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물론 뭐 3제 풀이는 아닙니다만은 15,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 15,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라.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정치적 3제 풀이. 왜 우리가 3제라는 게 여기 와서 3제 풀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3제에 안 들어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당했으니까 일종의 제명은 죽임, 정치적 죽임을 당한 거죠. 이제 우리 조직원이 아니라 우리 소속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나를 따르는 지지자들이 모여라 하니까 15,000명이 모여서 이제 정치 콘테스트를 했습니다만 이런 3제도 3제라고 봐야 되나요? 3제 풀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적인데 이 3제라는 거는요. 하늘이 선, 지, 인 하늘과 사람과 땅의 힘으로 우연하게 동기 발생이 꼭 내가 뭐를 위해서가 아니라 강력하게 나를 따르라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누누이 얘기하는 3제와는 조금 연이 안 닿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3제 기도에는요. 내가 꼭 잘되기 위한 의도적인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나를 놓치기 위한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뿌리 박혀 있는 기운에 나를 조금 더 나 자신을 조금 더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목적이 있거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뉴얼로 계속 얘기하는 3제의 기도와는 조금은 엇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질문에 답이 좀 잘못됐을까요? 아니 뭐 정치적 3제와 뭐 이 지금 월강사의 3제는 네. 당연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네. 주셨는데 네. 뭐 그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한동훈의 세력들 이 네. 친한계의 숙청이 본격적으로 됐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켰고 한동훈 대표의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제명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친한계의 이 배현진 현직 국회의원이죠. 배현진 의원도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15,000명을 모아서 정치 콘서트를 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일단 숫자적으로는 꽤 큰 숫자예요. 15,000명 모였다는 거는. 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무적 판단은 물론 이쪽의 3제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성공적 3제다. 왜냐면 10,000명보다는 나으니까 15,000명이 모인 건 꽤 많이 모였고 그냥 이 15,000명이 단순히 모인 게 아니고 티켓값을 다 구매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이게 모이시오가 아니고 마치 뭐 BTS 공연처럼 뭐 한 좌석당 75,000원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모였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도 이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죽을 고비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물론 뭐 한동훈 전 대표 3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이 3제와 지금 월강사의 3제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한동훈 대표와 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 하면 이제 당연히 지금 장동혁 당 대표는 이제 뭐 적대적 관계고 대책들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대책점에 서 있는 이 정치 말고 네. 이 전환길 네. 뉴스의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만은 뭐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또 이분 역시도 대책점에 서가 있단 말이죠. 네. 죽기 살기로 지금 네. 서로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음. 이 뭐 전환길 대표가 그런 와중에 또 굉장히 좀 위험한 지금 뭐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또 구속 위기에 놓여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전환길 대표에 대한 네. 기도 중에 뭐 특별한 무슨 예. 메시지 공수를 하나 받았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공수받은 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네. 세상살이에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일도 많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내 그렇죠. 뜻대로 네.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나를 노출시키거나 네. 어떤 명분 없이 자꾸 분개심을 갖게 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요. 그저 물처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유경수 여사님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관세음보살님처럼 잘 행동하심에 어떤 정당에 있었다고 해도 특정 정당의 대통령 당신을 막 의지화하거나 나 박근혜를 따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저 순수하고 그저 그 아름답게 행동하는 그 마음에서 그러면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엄청나게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분탕질을 하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나 왜 이렇게 기침이 나지? 를 일으키면 되겠냐고요. 뭐 어떤 목표나 이런 게 의식이 없이 그저 분탕질. 알아야 할 것은요. 국민은 나라를 존립시키는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을 짓밟게 하려거나 백성들 무슨 분노 대상이에요? 백성들이 돈 벌었다고 무슨 분노의 대상이에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왜 가난한 사람들 나름대로 적금을 들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막 요새 부채질하는 것 같아. 부자를 분노하라고. 부자가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부자도 처음에는 부자가 아니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는데 어느 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부의 혜택도 받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래요. 나도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가 도와주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저 분탕질만 하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백성들끼리 분노의 대상 같은 뭐 당끼리도 분노의 대상에 결과를 누가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응? 그러다 보니까는 전환길 선생님도 그래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그냥 그 일타 강사에서 자기가 보니까 역사가 안 들어가는 가는 과목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들어간 학교를 보니까 거기도 세계사 역사를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 선생한테 전직 같아서 전환길 선생님도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근세 중세까지 보니까 너무 분탕질에 흙탕질을 하다 보면요 이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더더군다나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누구한테 10,000원짜리 하나 받아갖고요 자기를 이익화시키려고 한 사람이 아닌 걸 느끼고 저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초에 이제 찬물로 목욕하면서 계속 특별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환길 선생님의 그 기도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응? 예. 계속해서. 그 응답을 받기 전에 전환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예. 근데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은 끄지 않고 한자로 밝혀져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백수 고백수님께서요. 아니 백수 고백수님은 4번. 백수면은
촛불을 밝힐 만한 입장이 아니신데. 근데 저기 윤석열 무죄 석방, 무죄다 이거예요. 이 일반 사람들도,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백수가 아니고 사파시는군요. 아, 백수 고백수님은 예. 재물은 그냥 원만해요. 제가 어려운 왜냐면 일이면 백수 생활하시면 사실 촛불 밝히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 고 백수님께서 이 이름에서 보여주는 게 고백수지 않습니까? 백수 중에서도 최고의 경제에 올라 최고의, 그러니까 이 백수의 최고의 경제는 대사업가라는 뜻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저번 처음에 김윤희, 김선자님, 그다음에 김지순 최은지님, 고백수님, 박건희님 이렇게 할 때 4번 했다가 고백수님이 다시 한번 목청을 높였습니다. 무죄다. 공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 보니까- 그냥 촛불 키시는 분들 예. 그냥 키실 거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해갖고 본인들이 공부하시고 예. 본인들의 어떤 확신과 신념에 네. 의한 촛불이지. 왜냐면 그래야만이 네, 후대 내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더라도 그렇죠. 나 저기 이승에서 나 이런 일 해주다. 나 반듯하게 살았어. 염라대왕도 그거 다 인정해줘. 이쪽은 천당으로 일단 티켓 배분하고 바로 나온다고. 왜냐면 스캔 다 뜬다고. 이 염라대왕의 특징이 이승에서의 삶을 스캔 뜨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자 왼쪽으로 가세요 하면 이제 지옥이고, 네.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는 극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촛불 키시는 분들은 또 윤 대통령의 이 건강 발언과 또 이게 석방 발언에 촛불 켜주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확실히 차이는 네. 거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한길 선생님이 그 역사를 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권력을 가진 자들은 공개적인 반란보다 무서운 것이 싹 튼다. 이런 걸 아는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고백수님도 머리 깎고 이렇게 하고 했듯이 이 명심해야 할 것은요. 이 부처님, 우주광명의 부처님 세계에서 그리고 명리에서의 세계는 역사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한길 이런 분들은. 그래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다기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어떤 일심으로 전한길 선생님, 고백수 선생님 이렇게 윤석열 무죄석방 그리고 지기현 판사님 잘 판단하셔서 좋은 판단이 아니라 그냥 바른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올려주셨는데 번호가 30번이네. 0번은 입신경지 평정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수 고백수님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면은 제가 마음으로만 올리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그냥 꾸준하게 원만하게 잘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다 부처님의 뜻대로 그냥 자기 하시는 사업이 무난하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좀 놓이고 여기 초를 꾸준히 올려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대략적으로 중상층 이상에 사시는 분들이라 제가 마음이 항상 놓입니다. 박사님. 이 촛불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촛불을 올리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네. 자신을 위한 촛불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촛불을 밝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들어가고 본인에게도 선한 기운이 받아지니까 촛불을 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촛불 켜지만은 본인이 일들이 꼬이고 뭐가 안 풀리면 촛불 켤 마음이 생기지 않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전한길 선생님은 나만을 위해서 한다고 세상적인 모든 일이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요. 즉각적으로 누르기만 하거나 저 새끼 죽일 놈이야 나한테 잘못하고 있어 제거하려고만 한다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저희 이런 소시민이 뭐를 알겠습니까? 정치적 혼란의 한가운데 서면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게 됩니다. 걔네들은 도피처로 도망을 가면 되는 거고요. 옛날 동학혁명부터 보십시오. 의지할 곳 없는 농민들, 대다수의 국민들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빠지게 되고 도피처를 찾게 되고 그러니까 더 누르다 보니까 국민들의 저항은 계속 더해지게 되고 역사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한길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에서 볼 때. 그래서 어쨌든 사람마다 획일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서 요소를 종합해 볼 때요. 나하고 상충된다고 해서 국민을 갖다가 충하고 흉하게 할 게 아니라 이제 내 국민을 편하게 내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서 관음보살님 마음처럼 품어서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내박치려고만 하는지 도대체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특별기도를 할 때 전환기 선생님한테요, 박사님 예. 말보다요,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눈설자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예. 이 전환기 선생님 기도를 하는데 이게 딱 내려왔습니다. 이게 역사가 선생님이라 그런지 이 작살이 전환기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막 기도를 해서 제발 명리적으로는 이분이 낚싯바늘을 들이댔지만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전환기 선생님한테 여기저기 저기 낚싯바늘을 하고 지하에서는 매복되는 폭탄 터지는 거 있죠. 그거를 막 터뜨려 놨는데 부처님께 계속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까지도 간과를 해서 제 눈에 보여주게 해서 그 변수를 물리쳐서 그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게 딱 좀 해주십시오. 부처님 품 안에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게 사주상은 피해갈 수 있지만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러나 그 인간의 장난질에 의한 변수를 피해갈 수 없으니 변수를 못 피해가면 꼼짝 말아닙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하고 제가 매달리는데 그 부처님 옆에 있는 신중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저한테요 이 작사를 갖다 팍 던지는 거예요. 전환기 선생님 이름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여기 와서요 촥 꽂히는 거예요. 이게 이 작살이 전환기 이름에 팍. 그래서 제가요 그 순간에 종이를 뺐어요. 전환기를 향해서 이렇게 작살을 팍 꽂는 거예요. 그 변수가 없게 해달라고. 근데 작살이 확 날아오는데 그나마 순간적으로 팍 뽑기는 뽑는데 스쳐 지나갔거든요. 아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낚싯바늘은 피할지 몰라도 이북에서 갖고 있는 핵폭탄을 던지면 전환길 선생님한테 작살을 던지게 되면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전환길 선생님도 너무나 힘을 빼서 본인의 이 수족이 이렇게 꽁꽁 윤석열 대통령처럼 묶이는 일이 없이요. 비 올 때 길 떠나는 것보다 조금은 햇살이 드리워질 때 길을 떠나면 이렇게 저처럼 감기도 안 걸리고 좀 편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빗속을 태풍을 소나기를 들어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은 융통성 있게 물 좀 먹고요. 너무 목이 조금은 융통성 있게 하기를 바랄게요. 자, 빨강이든 파랑이든 노랑이든 빨주노파 파남보든 어느 진영이라고 할지라도 밀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참 어리석은 백성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국민이 어리석어 그 국민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국민이 착하여서라는 뜻입니다. 그 의역은 하지 말고 뭉쳐야 할 것이니 밀어내기만 하지 말고 결국 밀어내면 결국 자신도 지옥불로 언젠간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전환길 역사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의 기도정진이 인연이 되어 앞으로 아름답게 저와 같이 늘 할 것이지만 세상살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행복이냐 불행이냐 작살이냐 현실에 맞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특히 음력 1월 정월에는 조상님 제사 반드시 올려야 하고 삼재에 있는 해묘미 돼지, 토끼, 양띠는 각자 겸손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환길 선생님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항상 저희 곁에 하시기에 걱정보다는 기도 신념으로 새록새록 살아가도록 월강사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 발언 올리겠습니다. 다음날 뵙겠습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